Sometimes the 서울의 smile hurts the 겨울밤, most, doesn't it, June? 눈발이 흩날리는 카페 안, But we're together now. 다섯 여성이 figure this 모여 out. 앉아 It feels like it's been 잔잔한 too long 재즈가 since we were all 흘러나오는 together like 가운데 this. It has. 나영의 But 손에 look at us 들린 now. 기타가 떨리기 You should come here 시작했다. more often.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때 그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건 그들의 삶을 뒤집어버릴 폭탄이었다. 너의 눈빛이 내 가슴을 스치던 그날 가사가 흘러나오자 지은의 손이 떨리며 커피 잔을 놓쳤고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 노래는 나영의 솔로 콘서트에서 불쑥 튀어나온 곡이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결혼한 지 7년째. 남편과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로 보였다. 하지만 그날 무대 위에서 그녀는 대학 시절의 기억을 담아낸 그 노래를 불렀다. 숨겨진 사랑, 영원한 비밀이라는 제목의 그 곡은 다섯 절친의 공유된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소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주저앉았고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고 지은만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비밀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건 그들의 결혼 생활을 지탱하던 그러나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금기된 사랑의 흔적이었다. 대학 시절 그들은 서울의 한명문 여대에서 만났다. 20대 초반의 풋풋한 나이, 세상이 모든 게 가능할 것처럼 느껴지던 때였다. 지은은 문학 전공생으로 책 속 로맨스에 빠져 사는 내성적인 소녀였다. 20살의 그녀는 늘 창가에 앉아 시를 쓰며 바람 소리에 귀 기울였다. 소미는 스포츠 전공의 활발한 리더 타입. 19살에 이미 캠퍼스 여신으로 불리며 친구들을 이끌었다. 혜진은 예술 전공. 21살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긴 창의력이 넘쳤고, 민지는 경제 전공의 현실주의자. 20살에 미래를 설계하듯 모든 걸 계산했다. 그리고 나영. 음악 전공의 20살 꿈쟁이. 기타 줄을 튕기며 세상을 노래로 물들였다. 그들의 우정은 우연히 시작됐다. 비가 쏟아지는 가을 캠퍼스. 도서관 앞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지은을 소민이 발견했다. 야, 같이 쓰자.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소민의 쾌활한 목소리에 지은은 처음으로 웃었다. 그 뒤로 혜진이 스케치북을 들고 합류했고, 민지가 이런 모임에 계획이 필요해하며 클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영은 마지막으로 기타 케이스를 메고 나타나 내가 BGM 맡을게라고 웃었다. 5별,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불렀다. 매주 금요일, 캠퍼스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꿈을 공유했다. 그곳에서 그들의 비밀은 싹트기 시작했다. 처음엔 장난처럼 느껴졌다. 혜진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서로를 아는 그림들. 이게 우리잖아. 영원히 함께할 거야. 혜진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지은의 시 한 구절이 분위기를 바꿨다. 너의 손길이 닿을 때 세상이 멈춘다. 소민이 읽고 나서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날 밤 소민과 지은은 찻집을 나서며 손을 잡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20대 초의 그들은 사회가 금기시하는 감정을 처음 맛봤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여대라는 안식처가 그들에게 자유를 줬다. 하지만 그 사랑은 순수했다. 강박이 아닌 서로를 보듬는 따뜻함. 시간이 흘러 졸업이 다가왔다. 23살의 나이.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민은 프로 농구 선수로 데뷔를 꿈꿨지만 가족의 압력에 결혼을 선택했다. 엄마가 선 좋다고 하시네. 그냥 해볼까? 그녀의 말에 민지가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위로했다. 혜진은 갤러리 큐레이터가 됐고 민지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지은은 작가의 길을 포기하고 교사가 됐으며 나영은 인디 뮤지션이었다. 결혼은 피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소민이 먼저 24살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날, 지은은 신부복을 입은 소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영원히 내 곁에 있을게. 하지만 그 약속은 비밀로 남아야 했다. 그 비밀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따라다녔다. 30대가 된 지금, 그들은 모두 어머니였다. 지은은 35살, 남편과 아들 둘을 둔 가정주부. 소민은 34살, 은퇴한 농구 선수로 코치 생활을 하며 딸 하나를 키웠다. 혜진은 36살, 갤러리 운영자로 남편과 무자녀 부부. 민지는 33살, 회사 중간 관리자로 쌍둥이 남매의 엄마. 나영은 35살, 이제는 가끔 콘서트를 여는 아티스트. 남편과 딸의 가장. 겉으로는 완벽한 삶, 서울의 아파트, 주말 브런치, 자녀 교육. 하지만 밤마다 그들은 카카오톡 그룹 5별에서 속내를 털어놓았다. 오늘 또 꿈 봤어. 우리 젊은 시절 혜진의 메시지에 모두가 하트 이모지를 보냈다. 그 비밀의 깊이는 각자 달랐다. 소민과 지은의 관계는 가장 깊었다. 대학 시절, 그들은 서로를 연인이라 불렀다. 키스와 포옹, 밤새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은 지금도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결혼 후, 그 감정은 억눌렸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소민은 남편과의 섹스에서조차 지은을 떠올렸고, 지은은 아이를 재우며 소민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혜진은 민지와의 짧은 로맨스를 가졌다. 갤러리 전시 후, 와인 한 잔에 취해 서로를 안았던 밤. 그것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꺼졌지만, 민지의 현실주의가 이건 안 돼 라고 선을 그었다. 나영은 그들 모두를 사랑했다. 그녀의 노래는 그 감정을 담았다. 특정 누군가가 아닌 우리에 대한. 그날 콘서트는 우연이었다. 나영의 남편이 오랜만에 무대 서봐라고 권유했고 그녀는 옛 곡을 준비했다. 하지만 리허설 중 그 노래가 떠올랐다. 숨겨진 사랑은 지은의 시를 바탕으로 한 곡. 소민의 리듬, 혜진의 멜로디, 민지의 가사 조언, 나영의 보컬. 무대 위에서 불렀을 때 관객들은 감동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노래는 SNS에 퍼졌다. 이 가사 너무 리얼해. 실제 이야기인가? 댓글들이 달렸다. 그리고 5별 그룹의 알림이 왔다. 누군가 그 노래를 공유하며 이거 우리 이야기 아냐? 카페 모임은 그 충격에 여파였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그들은 평소처럼 모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영이 미안해. 그냥 불렀어 라고 중얼거릴 때 소민이 소리쳤다. 어떻게 그걸, 우리 삶이 다 무너질 텐데.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 아직도 너 사랑해. 소민아, 그 말에 방안이 폭발했다. 혜진이 우리 모두 그래.
이 비밀 때문에 살았잖아 라고 외쳤고, 민지가 이제 어떻게 해? 남편들한테? 라고 물었다. 그 순간, 그들의 우정은 시험대에 올랐다. 15년의 세월, 결혼과 출산, 사회의 시선 속에서 지켜온 비밀. 이제 그것이 무너지려 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집에 돌아와 남편의 오늘 어땠어? 라는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소민의 얼굴로 가득 찼다. 35살의 나이. 아이들을 재우는 손길조차 떨렸다. 엄마, 왜 울어? 막내 아이가 물었을 때, 지은은 기쁜 눈물이야 라고 속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대학 시절 소민과의 그 밤들, 강남의 모텔에서 비밀스런 데이트. 우리 영원히 함께할게 라는 약속. 결혼 후, 그 감정은 죄책감으로 변했다. 교사로서의 그녀는 학생들에게 진실되게 살아라 라고 가르쳤지만, 자신은 거짓 속에 살았다. 소민은 더 괴로웠다. 34살의 그녀는 코치 생활로 바빴다.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농구 코트에서 자유롭게 달리던 20대. 지은의 응원을 받던 그때. 결혼은 선택이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압력. 남편은 좋은 사람. 딸은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밤에 소민은 지은의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삼켰다. 그 노래, 나도 들었어. 고마워. 나영아. 하지만 무서워. 나영의 노래는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너의 비밀. 내 노래로 풀어내. 가사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혜진은 갤러리를 닫고 혼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36살. 무자녀의 삶은 자유로웠지만 외로웠다. 민지와의 그 짧은 로맨스. 전시회 후 호텔 라운지에서 나눈 키스. 이게 사랑이야? 민지가 물었고, 혜진은 그래. 우리만의 라고 답했다. 하지만 민지는 현실로 돌아가자라고 잘랐다. 결혼 후 혜진은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 감정을 그림으로 승화시켰다. 나영의 노래가 퍼지자 그녀의 전시회에 이상한 시선이 쏟아졌다. 이 화가 그 노래 가사처럼 사는 거 아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지는 가장 강경했다. 33살. 회사에서 승진을 앞둔 그녀는 쌍둥이 아이들을 돌보며 이건 끝내야 해라고 선언했다. 카카오톡 그룹에 모두 조용히 해. 나영. 그 노래 삭제라고 썼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혜진과의 그 기억은 그녀의 약점이었다. 경제학도로서 모든 걸 계산하던 그녀가 사랑 앞에서 무너진 적이 처음이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아이들은 엄마, 오늘 뭐 해? 라고 물었다. 민지는 일이야 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훔쳤다. 나영의 노래는 그녀의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나영 자신도 후회했다. 35살. 콘서트 후 남편이 좋았어. 다음에도 해라고 했지만 그녀는 미소 지을 수 없었다. 딸이 엄마 노래 예뻐라고 하자 가슴이 찢어졌다. 음악은 그녀의 탈출구였다. 대학 시절 5별의 모임에서 기타를 치며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했다. 그 비밀을 담은 곡들은 서랍 속에 묻혀 있었지만 이번엔 터져나왔다.
왜 그랬을까? 그냥 솔직해지고 싶었어.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며칠 후 그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엔 혜진의 갤러리. 조용한 공간.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소민이 물었다. 지은이 솔직히 말할까? 남편들에게 라고 제안하자. 민지가 미쳤어? 이혼, 아이들, 이라고 반발했다. 혜진은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어. 숨기지 말자 라고 말했다. 나영은 기타를 들고 노래로 시작했으니 노래로 끝내자 라고 했다. 그들은 울고 웃으며 밤을 보냈다. 그 모임은 전환점이었다. 비밀을 폭로한 노래가 오히려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 시간이 다시 흘렀다. 한 달 후, 소민은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과거에 여자친구가 있었어. 남편은 충격받았지만 그게 내 일부라면 받아들일게 라고 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남편은 왜 이제야? 라고 물었고 지은은 사랑했으니까 라고 답했다. 혜진과 민지는 여전히 주저했지만 서로의 메시지로 위로를 주고받았다. 나영의 노래는 이제 차트에 올랐고 인터뷰에서 그녀는 친구들의 이야기라고 인정했다. 소문은 퍼졌지만 지지자들도 늘었다. 그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왔다. 30대 중반의 그들은 비밀을 안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교사로서의 자신을 재발견했다. 아이들에게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수업을 했다. 학생 하나가 선생님, LGBT는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이야. 모든 사랑이 라고 답했다. 집에서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소민과의 추억을 공유했다.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어. 남편의 포옹이 따뜻했다. 아이들은 엄마 강해라고 말했다. 지은의 내면은 평화로웠다. 억눌린 감정이 풀리며 새로운 창작의 원천이 됐다. 그녀는 다시 시를 썼다. 비밀의 꽃. 이제 피어나다. 소민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다. 코치로서 그녀는 팀원들에게 진실되게 뛰어라고 외쳤다. 과거 농구 선수 시절 지은의 지지가 그녀의 동력이었듯 이제 그녀는 그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전했다. 딸이 엄마, 왜 울었어? 라고 물었을 때 소민은 엄마가 자유로워졌으니까 라고 웃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비밀을 공유한 후 그들은 상담을 받으며 서로를 이해했다. 소민은 지은과 만났다. 서울의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미안해. 내 인생 망칠 뻔했어. 지은이 말하자. 소민이 손을 잡았다. 아니, 구해줬어. 우리 다시 친구로. 그 손길은 로맨스가 아닌 영원한 우정이었다. 혜진의 갤러리는 변신했다. 36살의 그녀는 LGBT 테마 전시를 열었다. 숨겨진 색채라는 제목. 그녀의 그림들이 줄을 잃었다. 민지의 그림도 섞여 있었다. 익명으로. 관객들은 감동했고 언론이 취재했다. 이 전시 나영의 노래와 연결되나요? 기자 질문의 혜진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라고 답했다. 남편은 지지했다. 내 예술이야. 가자. 혜진의 내면은 치유됐다.
민지와의 과거는 후회에서 감사로 바뀌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편지를 썼다. 그 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 고마워. 민지는 가장 늦었다. 회사에서 승진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쌍둥이 아이들의 엄마 사랑해가 그녀를 붙잡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컸다. 혜진의 전시 소식을 듣고 그녀는 갤러리에 갔다. 그림 앞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솔직해져야 해.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과거에 실수했어. 여자랑 남편은 실수? 사랑이었겠네 라고 안아줬다. 민지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여러 사랑을 알았어. 하지만 너희가 제일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계산된 삶은 감정의 흐름으로 바뀌었다. 나영은 스타가 됐다. 노래가 히트하며 그녀는 앨범을 냈다. 5별의 이야기라는 타이틀 트랙. 콘서트에서 그녀는 친구들을 초대했다. 무대 위 5명이 함께 섰다. 이 노래는 우리야.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나영의 딸은 엄마 멋져라고 했고 남편은 자랑스러워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음악은 더 깊어졌다. 비밀에서 자유로. 하지만 도전도 있었다. 보수적인 가족들, 직장 동료들의 시선. 소민의 어머니가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전화했지만 소민은 엄마, 나예요. 그대로 라고 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주말 모임은 더 잦아졌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웃고 울었다. 우리가 이겼어. 지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의 흐름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36살이 된 지은은 책을 출간했다. 숨겨진 별들이라는 에세이. 5 절친의 이야기를 담았다. 익명으로. 하지만 진심이 스며들었다. 출판 기념회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사랑은 숨기지 않을 때 빛난다. 청중 중에 소민이 앉아 있었다. 눈빛이 마주쳤고 미소가 번졌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엄마 작가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그래. 너희 이야기야 라고 안았다. 남편과의 삶은 안정됐다. 그들은 함께 상담소를 다니며 신뢰를 쌓았다. 지은의 내면은 평온했다. 과거의 아픔이 지금의 힘으로 변했다. 소민은 코칭 아카데미를 열었다. 35살. 레인보우 팀이라는 이름으로 LGBT 청소년들을 가르쳤다. 농구를 통해 자신감을 심어줬다. 너희처럼 나도 숨겼어. 하지만 이제 자유야. 한 아이가 선생님, 감사해요 라고 하자 소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딸은 학교에서 엄마가 유명해라고 자랑했다. 남편은 내가 빛나라고 말했다. 소민과 지은의 우정은 더 단단해졌다. 매달 한강 데이트, 커피 한 잔. 이야기 나누기. 너 없이 못 살았을 거야. 소민의 말에 지은이 웃었다. 혜진의 전시는 성공적이었다. 37살. 그녀는 국제 갤러리와 계약했다. 비밀의 캔버스 시리즈. 한국의 LGBT 역사를 그렸다. 민지의 영향이 컸다. 그녀의 조언으로 구성됐다. 남편은 내 꿈이야 라고 응원했다.
혜진은 민지에게 전화했다. 아바. 내 그림도 있어. 민지가 주저하다가 왔다. 갤러리에서 두 사람은 포옹했다. 미안해. 그때 놓쳐서 민지의 말에 혜진이 지금이 중요해라고 답했다. 민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컨설턴트가 됐다. 34살. 쌍둥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엄마. 왜 울어? 아이들이 물으면 행복해서 라고 했다. 혜진과의 대화가 그녀를 바꿨다. 남편은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했다. 민지는 그룹에 나도 준비됐어 라고 썼다. 그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나영의 앨범은 빌보드에 올랐다. 36살. 그녀는 월드 투어를 꿈꿨다. 하지만 친구들이 우선이었다. 너희 없인 못해 콘서트 백스테이지에서 5명이 춤췄다. 나영의 딸은 엄마 친구들 예뻐라고 했다. 가족은 그녀의 성공을 자랑했다. 도전은 계속됐다. 미디어의 공격, 스캔들 기사. 하지만 그들은 단합했다.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LGBT 단체, 젊은 세대. 세월은 흘러 그들은 40대 문턱에 섰다. 지은 이제 40살. 베스트셀러 작가. 그녀의 책은 학교 교재가 됐다. 진실의 힘이라는 강연에서 그녀는 말했다. 비밀은 무거워. 하지만 공유하면 가벼워져. 청중이 박수쳤다. 소민이 무대로 올라앉았다. 집에서는 손주가 태어났다. 아들의 아이. 할머니, 노래 불러줘. 지은은 나영의 노래를 불렀다. 남편과는 은퇴 계획을 세웠다. 함께 여행 가자. 내면의 평화는 완성됐다. 소민, 39살. 아카데미 디렉터. 수백 명의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너희가 내 별이야. 딸이 대학에 갔고 엄마 따라 농구할게 라고 했다. 지은과의 우정은 영원했다. 매년 기념일에 모였다. 대학 캠퍼스 산책. 혜진, 41살. 세계적인 아티스트.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대됐다. 한국에 숨겨진 사랑 전시. 민지의 그림이 함께. 남편과는 예술 스튜디오를 열었다. 내가 내 뮤지야. 민지. 38살. 성공한 컨설턴트. 쌍둥이가 졸업했다. 엄마. 자랑스러워. 혜진과 재회한 그녀는 늦었지만 사랑해 라고 말했다. 이제 친구 이상. 나영. 40살. 글로벌 스타. 오스카 사운드 트랙 작업. 5별 콘서트로 마무리. 가족은 엄마의 자랑이라고 했다. 그들은 여전히 모였다. 서울의 그 카페. 눈 내리는 밤. 우리가 해냈어. 웃음소리가 울렸다. 40대 중반. 삶의 무게가 더해졌다. 지은의 남편이 병들었다. 43살. 그녀는 병원에서 지켰다. 너의 사랑이 나를 살렸어. 그는 미소 지었다. 소민이 매일 왔다. 함께 이겨. 지은의 책 판매가 기부금이 됐다. LGBT 지원. 소민의 아카데미가 확장됐다. 42살. 국제 프로그램. 세계로 나아가
딸의 결혼식에서 지은이 축사했다. 사랑은 자유야. 혜진의 전시가 논란됐다. 44살. 금기라는 제목. 하지만 상 받았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친구에서 파트너로. 민지. 41살. 퇴직. 혜진과 함께 살았다. 이게 진짜 삶이야. 아이들은 엄마 행복해 보여. 나영. 43살. 자서전 출간. 노래로 폭로한 비밀. 투어 중 친구들 영상통화. 그들은 위기를 넘어섰다. 팬데믹 때 온라인 모임. 함께면 무서울 게 없어. 50대 회상과 성찰의 시대. 지은. 50살. 과부됐지만 강했다. 그의 사랑이 나를 지켜. 새 책 영원한 별들. 소민. 49살. 할머니. 손주야. 할머니 이야기 들어. 지은과 여행. 혜진과 민지. 50살과 48살. 함께 갤러리 운영. 우리 사랑의 결실. 나영. 50살. 레전드. 마지막 콘서트. 친구들과. 그들은 변화했다. 비밀에서 자유로. 고독에서 연결로. 60대. 노을 같은 삶. 그 카페. 여전히 모임. 우리의 노래. 계속될 거야. 나영의 마지막 곡. 지은의 손주들이 할머니. LGBT 뭐야? 물었다. 사랑이야. 모든 사랑. 소민. 혜진. 민지. 나영. 그들의 여정은 영원했다. 비밀이 폭로된 그날.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정. 사랑. 용기. 한국의 하늘 아래. 5별은 빛났다. 결말. 그들의 삶은 증명했다. 진실은 아프지만 치유한다. 인간의 가치는 숨김없는 마음에 있다.